자, 2025년에 정말 마지막 주였는데요. 와, 시장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한 편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제 곧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시장을 막 뒤덮는 듯 했는데 글쎄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번 주가 딱 시작될 때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맴돌았을 거예요. 과연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이대로 침체에 빠지는 걸까? 아니면 혹시 예상 밖의 호황을 맞는 건 아닐까? 정말 시장의 모든 눈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딱 쏠려 있었죠. 그리고 시장이 내놓은 답은요, 정말 명확했습니다. 침체? 아니요. 바로 강력한 성장이었습니다. 와, 진짜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이번 주의 가장 큰 헤드라인 바로 이겁니다. 예상 밖의 경제적 반전, 미국 경제의 저력 과시. 그러니까 침체 걱정과는 완전 정반대로 미국 경제가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거죠.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스토리는 단연코 이거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온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경기 침체 온다 했던 예측들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놀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데이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인데요. 원래 시장에서는 한 3.2% 정도 성장했을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무려 4.3%가 나온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깜짝 성장이죠. 이 차이점 보세요. 예상치를 1%포인트 이상 훌쩍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연말 쇼핑 시즌이 좀 일찍 시작되면서 개인 소비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게 받쳐줬고요. 둘째는 예상치 못했던 수출 호조가 힘을 보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직 짱짱하다. 이걸 그냥 제대로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1만 4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네, 이 숫자는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22만 4천 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0,000건이나 더 적게 나온 거죠. 실업자가 예상보다 적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아주 탄력적이고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요즘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좀 팔고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추세가 아주 뚜렷하다고 해요. 결국 이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이 우리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경제 데이터가 막 쏟아졌는데 그럼 시장은 막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 강력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묘묘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일 종가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을 한번 보세요.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 증시는 꽤 견고했는데 정작 이 경제 뉴스의 진원지였던 미국 증시는 오히려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다우랑 나스닥 둘 다 약간 하락 마감했죠.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시장은 막 신나게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시장이 딱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딜레마죠. 자, 좋은 소식은 뭐냐? 경제가 튼튼하니까 이젠 경기 침체 걱정은 한시름 놔도 되겠다 하는 안도감. 근데 나쁜 소식은 뭐냐? 경제가 이렇게나 뜨거우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를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이게 딱 너무 강력한 엔진이 기름을 너무 많이 태워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환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중에 원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1,483원대까지 확 치솟았다가 다시 1,340원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 바로 시장이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또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딱딱한 경제 데이터를 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더 말랑말랑한 시장의 감정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 말이죠. 공포에 떨던 시장 분위기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측정하는 아주 유명한 도구가 있죠. 바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뭐 이름 그대로예요. 이 지수 숫자가 낮으면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숫자가 높으면 탐욕, 그러니까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수의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수가 17이었어요. 극심한 공포 단계였죠. 모두가 경기 침체를 무서워하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6, 탐욕 단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가 딱 한 달 만에 180도 확 바뀐 거예요. 물론 이런 낙관론에는 기술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첫째로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죠. 그리고 또 S&P 500 지수가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12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건 상승 힘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을 한번 쫙 모아서 이번 주의 핵심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긴장감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문장이 이번 주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를 피했다는 안도감과 고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불안감, 그 사이에 갇혀 있다. 네, 바로 이 안도감과 불안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 국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제 모든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말 마지막 거래일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29일, 이날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제는 생각보다 튼튼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낙관적입니다. 자, 이게 과연 강력한 연말 랠리를 위한 완бот한 무대가 될까요? 아니면 혹시 시장이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주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